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 요청 종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문 주셨던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시면 한번 큰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렇게 역배열 구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눌려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방으로의 어떤 새로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일정 부분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으로만 판단하시면 어려우실 수가 있고 주봉을 그리고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한번 크게 상승이 나온 이후 장기 이동 평균선의 밑에서 하락이 된 다음 매집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의심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계속해서 막고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지닌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바닥까지 쭉 떨어졌는데 그 전에를 보시면 이렇게 특정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하락하고 나서 이후로는 그 부분이 오히려 저항대역이 되었다가 거기에 올라타고부터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주봉상에서 봤을 때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대급 이런 큰 거래량이 들어왔으면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지금 2004년부터 있었던 종목인데 2002년부터 있던 종목인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이전에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도 이 정도의 가격 변동이 있었는데 지금 이만큼의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상방으로도 하방으로도 주가의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를,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봉도 한번 봐보시고, 월봉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봐보시면 상장 초기에 나왔던 이 큰 거래량들을 제외하고서는 지금 역대급으로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빠진 거래량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자리가 까딱 잘못하면 리스크를 많이 안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지지를 반드시 해줘야 하는 부분은 가격 구간이 이 정도 구간 4,720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거래량 이탈은 없습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동방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딱 봐도 지금 엄청나게 큰 상승이 한 번, 두 번, 매집기가 엄청 길게 하고 세 번입니다. 언뜻 보면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오고 이탈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종목이 최근에 500%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18%, 20%짜리 캔들들이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 캔들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태가 여기에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거래량 나머지 걸 터트려주고 이쯤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래량을 터트려주면서 매물을 넘기는 작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는 일단 저는 매매를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왜냐면 수익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세력이 이제 들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이미 들어올려서 이런 자리 있죠. 1차적으로 살짝 들어올리고 상방으로 향하고 있는 자리를 좋아하지, 이미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도 다 알고 세력들도 일부 물량을 넘겼고 하는 그런 종목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옛날 말에 이제 소문난 잔칫집에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소문난 잔칫집인 거죠, 이게. 주봉으로 보셔도 이 미세해 보이는, 거래량이 없어 보이는 이 부분이 거래량이 100만이 넘습니다. 매주 500만 넘을 때도 있고, 이렇게 큰 거래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세력이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고가놀이 패턴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거래량 한 번 더 터트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물량을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넘길 수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매매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다음 종목은 DR잼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이러한 종목들은
지금 상승이 한번 크게 나오고 눌려있는 자리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근에 갭상승을 이만큼 띄워준 다음에 고가의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 캔들을 만든 걸 아실 수가 있고 이때 거래량이 좀 들어왔는데 이전에 좀 안 좋은 매물들을 해소한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기는 한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에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부분이 이전 지지를 잘해줬던 구간인 13,000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 종목은 좀 일단 관심 종목에서 빼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3,0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봉상에서도 물론 거래량이 이탈되는 흔적은 없지만 매물대를 뚫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목균형표가 얼마나 중요한 보조지표인지는 차트를 조금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목균형표를 하늘로 뚫고 올라가는 종목은 조금 더 확률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그냥 보시면 되고 밑으로 뚫고 떨어지는 거는 하락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 맹신하는 지표는 아니고 일단 참고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매물대라고 정도만 그냥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걸 뚫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특정 구간을 지켜주는 모습이 보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13,000원 구간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 흐름은 일단 거래량을 넣어주면서 악성 매물을 해소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고 그리고 최근 4거래일 동안 장기 이동 평균선은 올라타서 갭상승이 나온 다음 음봉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장기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3,6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그 이후 중장기적으로도 좋을 수 있다라고는 판단이 되지만 일단은 13,000원은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걸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에코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크게 늘려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바닥권에까지 쭉 하락한 다음에 수평으로 봐서 구간이 되게 길죠. 수평 구간이. 이런 것도 이렇게 짧게 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차트는 HTS를 활용해서 종목을 크게 키워서 보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보는 방법은 HTS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닥 구간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큰 상승이.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 구간에서 크게 나오는 거는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거래량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지금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매력적이라고 제 기준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바뀌고 있고 그 다음 거래량이 터질 때마다 이렇게 상승 박스권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좋은데 그 이후 눌려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캔들이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상승 박스권을 소폭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좀 보기가 좋은 모양새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주봉상에서도 봤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과 매물대 아래에서 오랜 기간 눌려서 하락 매집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올라타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이 괜찮게 흘러가고 있어서 구독자분이 좀 잘 판단을 하신 제 기준과 부합하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이 종목 한때 정말 역사적으로 최근에 아주 많은 상승이 있었죠. 배 아팠던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번 크게 오르고 나서 밑으로 좀 많이 떨어졌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잘하고 지금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하고 비슷한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이동평균선 밀집되어 가지고 방향성이 아직 잘 안 정해진 거래량 이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건지 애매한 이런 종목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팔아야 할지 사야 할지 고민이 아주 많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항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데
모든 체결은 매수와 매도의 그 거래로부터 시작이 되고, 거래는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어떠한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매수 대기자들, 매도 대기자들은 한번 그 방향성이 정해지면 살려는 사람들, 수요를 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일단 매수 버튼을 자제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락으로 한번 향하게 된다면, 그리고 매도자들은, 공급자들은 조금이라도 더 비싼 가격에 팔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뛰어내리려고 파는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서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면 만약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쭉쭉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통 이런 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5월 6일 캔들인 85,600원 부근을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가장 좋습니다. 보시면 이전에도 이 부분을 뚫을 때 매우 큰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온 거를 아실 수가 있고, 그 이후 쭉 떨어졌을 때도 반등하는 자리, 반등하는 자리, 반등하는 자리, 반등하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놓은 86,500원, 지금 이 5월 6일자 시가 부분인 85,600원 이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종목을 가져가셔야 되고, 이 부분을 이탈하면 저는 좋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도 지금 방향성을 정하고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자리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KPF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저는 이거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나날이 실력이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 한번 큰 상승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상승이 또 나왔었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그 사이에 크게 봐서는 잔파동이 몇 번 있긴 했죠. 그 이후 쭉 눌렸다가 특정 구간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코로나 때에만 좀 변수죠. 그리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그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던 캔들의 시가, 종가, 고가 라인을 그었을 때 그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지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흐름이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과 함께 캔들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5,320원 부근을 올라타서 그 다음 거기에서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인 다음 5,500원 부근을 올라타서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대로 이전 고가 라인인 7,0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주봉상으로 보셔도 거래량이 이탈이 됐다는 느낌은 받지 않고 있으며, 거래량은 주가에 선행한다 했는데 거래량이 들어오고도 주가 변화가 크게 없죠.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저는 보여지고,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3기입니다. 이 종목을 크게 늘려보시면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전 저항대역으로 쓰였고 이전 지지대역으로 쓰였던 그 박스권 안에서 지금 거래량이 터져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러한 모습은 일봉상으로만 봐서 판단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론 만약 주봉, 월봉으로 보고도 괜찮다라고 할 때 이 종목을 만약 진입하게 된다 해도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이제 지속적으로 홀딩이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홀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주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거래량이 최근에 뭔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거래량이 지금 이탈된 것은 아니라고 일단은 보여지는 자리에는 있네요. 살짝 애매하기 때문에 월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월봉이랑 주봉을 자주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월봉으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걸 아실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한 번에 확 죽어서 특정 구간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저항대역 근처에서 이러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더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사실
제 기준에는 부합하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완전히 이탈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특정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때 가져가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지능기업입니다. 이 종목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온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래 정지된 부분이 한 부분 있었는데 그 이후에 하루에 30% 비슷하게 갔다가 쭉 떨어져서 며칠간 하락하고 이렇게 밑으로 쭉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다음에 장기 이동평균선 밑에서 좀 매집을 하고 위에서도 매집을 하고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특정 구간 안에 갇혀가지고 매집이 진행된 모습입니다. 이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면 저는 선을 막 공들여서 긋지를 않죠, 여러분. 선은 사실 정말 엄청난 고수분들이 아니시면 정교하게 그려봤자 그렇게 중요한 그런 구간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으셔도 되고 너무 선 긋는 데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가 지금 이전 저항대역 부분을 대충 그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지와 저항이 막 싸우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3,000원 부근 라인을 지지를 잘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자리에 지금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3,800원, 4,000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이후에 5,500원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는 좀 판단이 되긴 하는 부분이네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매물대 아래에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특정 박스 구간에서 계속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며 거래량이 이제 들어왔는데 뭐 어떤 티가 전혀 나지 않죠. 그래서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은 되는 종목입니다. 자리가 괜찮고 저점에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원 부근을 일단 이탈을 완전히 해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사실 20원 차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서 그 구간을 잘 지지한다면 베스트인 거고 만약에 이제 그 밑에 21선을 이탈한다거나 2,800원 부근, 2,700원에 2,800원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면 좀 놓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구독자 요청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입니다. 크게 늘려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상승 국면을 맞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올라온 자리에 있죠. 이전 저항대역 이 부분에서 그어보시면 최근에 좀 지지를 받고 마지막으로 받고 이동평균선이 약간 밀집되어 있는 모습인데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일정 부분 상승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완전 바닥에서 사서 가져가는 저로서는 매매 기준에 부합하지는 않는 종목이고 거래량이 일단 이탈되었다고 보기에는 살짝 애매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세를 또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종목의 업황 조사와 존속 가능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구독자 요청 종목은 세하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최근에 계속 포착이 되어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바닥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큰 장기이동평균선의 큰 하락세를 보이다가 그 추세가 매우 급격하게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정 박스권 안에서 종목이 계속해서 놀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정배열 구간으로 제대로 들어서면서 캔들들이 이제 이전 저항대역 부근까지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 거래량이 이탈되지 않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이 좋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살짝 애매한 감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안 드렸었습니다. 일단 근데 그림상으로 봤을 때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느낌이 제가 썩 좋아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림은 리스크가 아주 많이 적고 얻을 것이 많은 종목인데 이 종목은 리스크도 살짝은 있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초보 구독자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중요한 가격 라인은
2140원 부근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며 이탈 시에는 2000원 부근이 중요한 가격 구간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셔도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은 올라타서 저점이 높아지는 흐름과 거래량이 들어왔는데도 가격 결정이 위로도 아래로도 나오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 그림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종목인 것은 맞고요. 개인적으로 느낌이 저에게는 이제 초보분들이 혹시라도 매매 계획을 못 세우시는 초보 구독자분들이 그냥 덜컥 사놓고 기다리시다가 혹시라도 마음고생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말씀을 안 드렸던 종목이었고 본인이 매매 계획을 잘 세울 수만 있다면 분명히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언제나 오늘 말씀을 종종 드렸듯이 언제나 매매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가지고 칼같이 지키셔서 항상 잃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독자분들 요청 종목을 생각보다 조금 상세하게 해서 영상 길이가 좀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다 잘 되셨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